네, 안녕하세요. 공부기적 제작자, 학습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자, 앞서 자기조절학습이 어떻게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에 녹아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복습을 어떻게 하면 누적 복습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가 어떻게 시스테미컬하게 구성을 해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가 1885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망각 속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고, 거기에 따라서 복습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 망각 속도가 점차적으로 느려지는, 그리고 나중에는 장기 기억으로 일정 부분 이상은 꾸준히 이렇게 기억이 유지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게 복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복습을 실제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끔 아주 편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내가 일일이 매일매일 신경 쓰면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 어려운 공부를, 그 어려운 누적 복습을 아주 쉽게,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기적이 담고 있는 누적 복습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발명한 누적 복습 주기를 생성하는 공식을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누적 복습 주기 공식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직접 계산하거나 할 일은 1도 없습니다. 전혀 이 공식을 모른 상태로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가 얼마나 과학적인 학습 이론 토대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공부기적에 잘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공식까지 고민해서 발명해냈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은 RM equal TD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2의 N-1 제곱이라는 공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자들이 있죠. 이런 문자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정의를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R은 리뷰예요. 그래서 복습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누적 복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영문자 M은 복습 회차예요. R1이라고 한다면, R1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복습이 되겠고요. R2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복습, R3라고 한다면 세 번째 복습, R4라고 한다면 바로 네 번째 복습이 될 거예요. 자, 내가 첫 번째 복습을 할 수 있는 주기를 복습 날짜를 찾겠다 그러면 R1이라고 해놓고 M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M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1을 대입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R2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R2라고 기록을 해 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TD 이제 공식을 만들어지게 됐는데, 자, 첫 번째 누적 복습이라고 한다면 R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TD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TD는 today date예요. 그래서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 안에 들어있는 오늘 날짜가 될 겁니다. 여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쭉 가져가면 여기에 day 4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2일차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42일차라고 한다면 TD는 4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따라서 한번 복습 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9일 날짜라고 가정을 해보고 세 번째 복습할 페이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뭘 대입해야 되겠죠? 세 번째 리뷰니까 R3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TD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날짜가 29일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9를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물론 이 시그마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과정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모를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R3는 29 마이너스 요걸 계산한 게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2. 그러니까 오늘은 29일인데 세 번째 복습해야 될 내용이 어느 날짜에 있는 겁니까? 바로 22일 차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본다면 22일 차는 23일 날, 즉 공부한 다음 날 첫 번째 복습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진 않았지만 두 번째 복습은 22일 날 공부한 내용에 첫 번째 복습은 23일 날짜에 그리고 두 번째 복습은 25일 날짜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9일 날에는 바로 세 번째 복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네 번째 복습을 해야 되는 시간은 그로부터 이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 되겠죠. 이렇게 오늘 날짜에 내가 세 번째 복습해야 되는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가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제가 발명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습할 그 주기를 계산을 해본다면 오늘 날짜가 29일일 때 첫 번째 복습할 페이지는 이 공식을 따르면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서 28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세 번째는 마이너스 7, 네 번째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면 28일, 26일, 20일, 24일, 14일 이런 날짜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복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누적 복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계산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계산을 다 마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어느 페이지에 가서 복습을 하세요라고 이미 매 날짜에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되는 페이지마다 다 일일이 적어놨습니다. 이 적어놓은 걸 지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짜가 29일이라고 한다면 복습할 페이지는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5분 누적 복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크게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분 누적 복습을 본다면 28, 26, 22, 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28일 날 공부한 내용은 오늘 1차 복습을 하는 거고요. 26일 날 공부한 것은 1차 복습은 27일 날 했고 오늘 29일 날에는 바로 2차 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일 날에 공부했던 내용은 23일 날 1차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3차 복습을 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공부한 내용은 15일 날 1차 복습을 했고 17일 날 2차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복습을 언젠가 했겠죠. 그리고 오늘 바로 4차 복습을 하는 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 기적을 활용하면서 누적 복습을 할 때는요. 여기 밑에 있는 칸에 쓰여져 있는 28, 26, 22, 14일 그 페이지 날짜로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복습하고 오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공부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4일 날짜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하루에 매번 이렇게 4번씩 복습을 해야 되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복습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습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가면 안 돼요. 복습을 하면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다 봐야 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가 그날 배운 내용을 전부 다 처음 공부할 때처럼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누적 복습을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기억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복습할 페이지에 가서 복습을 이렇게 쭉 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한 것처럼 아주 길어야 5분, 요거 5분, 요거 5분, 요거 5분, 요거 5분 정도면 충분히 복습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루 날짜에 공부한 것, 오늘 공부한 걸 내일 복습할 때 오늘 공부한 걸 5분 이상 복습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누적 복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기본 어떤 세팅이 될 텐데요. 자, 이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적 복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터디 플래너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는 저 숫자가 써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복습을 하면 될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9일이니까 여기에 보시면 자, 29일 날짜죠. 29일 날짜예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본다면 29일 날짜죠. 요 페이지에 보면은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 26, 22, 14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해야 되는 게 모두 4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1차 복습을 하는 거. 바로 어저께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공부한 내용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자, 이 날짜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날짜에 공부 계획이 있었을 거고요. 공부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늘의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쪽에 이것만은 반드시라는 칸이 있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내가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된다면 어떤 내용, 꼭 복습을 해야 된다면 어떤 내용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복습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 4. 바로 이게 1은 1회차 복습, 2는 2회차 복습, 3은 3회차 복습, 4는 4회차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색칠을 하거나 부위 표시를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색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4회차의 누적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29일이니까 28일 날짜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한번 복습을 하게 될 거고요. 복습을 하고 나면 여기에 1회차에다가 표시를 해두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26일 날 공부한 내용들을 또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일 날 날짜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7일 날 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칸에 체크박스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은 비어 있겠죠. 그거를 오늘 날짜에 두 번째 복습을 하는 날짜니까 여기에 오늘 복습을 하고 두 번째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한 번 복습이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딱 가서 내용을 보면 아, 맞아, 이거 중요했었어 라고 기억이 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미 복습이 한 차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딱 보자마자 아, 맞아, 이거 중요해 라고 바로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짧게 내가 뭘 공부했었더라, 이런 내용이 뭐였더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학습 성취도는, 즉 성적은 굉장히 높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1시간이 지나면 56%를 잊어먹는다고 했는데요. 그 56%를 잊어먹기 전에 바로 복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운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 바로 복습했다는 뜻은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복습할 내용을 적으면서 그 순간에 한번 내가 배웠던 내용을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진짜 복습이 이루어지겠죠.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은 두 번째 복습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자마자 아, 맞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공부 기적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 본격적으로 데이 1부터 데이 60일까지 기록하는 그 페이지 직전까지 나와 있는 소소한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기적 스터디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페이지들이 있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